다문화 민법상 입양부모 교육을 듣기에 앞서 평소 우리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서로 대화를 나눠볼까요? 화면에 제시되는 활동을 배우자와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소개해 봅시다. 먼저 우리 가족의 모습을 그려봅시다. 그리고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우리 집에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은 언제인가요? 함께 모인 가족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가족에게 자주 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내가 바라는 우리 가족은 어떤 모습인가요? 입양 자녀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자녀는 본국에서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보고 들었던 자녀의 생활을 적어보고 함께 나눠봅시다. 네, 익숙했기에 외려 잘 몰랐던 서로를 더욱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활동도 함께 해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 강사님의 교육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듣기 편한 자세로 앉아서 컴퓨터 볼륨을 키우고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효과적인 부모-자녀 소통법에 대해 이야기 나눌 중랑구 가족센터 김영희 센터장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은 서로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하며 이해하는 것을 말하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친구, 동료, 연인, 각종 사회적 관계 맺기에서 무엇이 가장 여러분의 감정을 상하게 하나요? 서로 다름에서 오는 이질감과 간극이 아닐까요? 나이도 문화적인 배경도 살아온 방식도 다른 부모 자녀가 만나
어떻게 하면 서로 잘 소통할 수 있을지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줄 중도 입국 입양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저마다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전체와 사별하고요. 일본에서 지금의 아내 만나서 재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녀가 없고 우리 아내한테는 7살 난 아들이 있어요. 벌써 함께 지낸 지 6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서로 언어가 익숙치 않아서 의사소통에 많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말은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아들이 대화가 되지 않았을 때 옆에서 보면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의를 중시하는 편인데요. 특히 저희 아이는 중도 입국 입양 자녀이기 때문에 어딜 가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뭐 그렇잖아요. 일반 아이들과 다르니까 좀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런 시선이 신경 쓰여서 아이에게 더 엄하게 훈육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 입양한 지가 한 1년 정도 됐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 때문에 훈육을 하고 나면 큰 상처를 준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 좋고 죄책감에 빠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재혼 6년 차입니다. 이제 한국어 문제나 경제적인 부분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양육, 교육 문제로 도움이 필요할 때 이야기할 사람이 남편밖에 없어서 조금 외로움을 느낍니다. 친한 친구나 중국에 있는 가족이 좀 더 가까이 있다면 이런 저런 고민을 좀 더 털어놓을 수 있을 텐데. 제가 5년 전에 베트남에서 아내랑 만나서 재혼을 하고 한국에 정착을 했습니다. 근데 베트남에서 장모님, 장인어른하고 함께 살고 있던 아내의 딸을 올해 입양할 계획인지라 지금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이가 한국으로 오는데 남편과 소통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지 걱정도 돼요. 의사소통의 기본은 바로 경청입니다. 물론 말하기도 중요하지만 상대의 마음을 여는 듣기부터 잘해야 되는데요. 평소에 경청하는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습을 해볼 건데요. 네, 두 분이 짝이 돼서 해볼 겁니다. 우리 먼저 두 분이 손을 들고 가위바위보. 빨리 손 드세요. 손 들고 얼른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예,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느 분이 이기셨어요? 우리 이기신 분 먼저 할까요? 아니면 진 사람부터 할까요? 우리 어느 게 할까요? 이긴 사람 먼저 할까요? 예, 그러면 이긴 사람은 어떤 거를 해야 되냐면요. 한 사람은 안대를 끼고 볼펜을 들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우리 여기서부터 A부터 C까지 요 선을 넘지 않게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는 역할을 할 거거든요. 예. 말로만 딱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말로만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우리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른쪽, 조금 더 오른쪽이 오른쪽, 더 이제 조금 더 올라와요. 맞아요, 올라와요. 밑으로. 좋아. 계속해서. 지금처럼.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나도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오른쪽 보고 이거. 왼쪽. 아주 오른쪽으로 가세요. 아니야, 또 내려갔어. 어떠셨나요? 이 실습 해보셨는데 말하는 것도 그렇고 듣고 따라서 그리는 것도 쉽지 않으셨죠? 네. 제가 느낌을 좀 여쭤볼게요. 아까 안대를 끼고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아내가 한국말이 좀 능숙하지 않다 보니까 저도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려진 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 우리 설명하셨던, 네, 어떠셨어요? 아, 좀 답답한 부분이 있었죠. 제 나름 열심히 설명했는데 네. 위아래 뭐 정확하게 설명해도 뭔가 제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움직이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 실습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우리 말씀하셨던 이제 그리는 걸, 그러니까 그리는 사람한테 이제 설명을 하셨던 분의 심정을 조금 생각해 볼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하는데 잘 안 따라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막 답답하시죠? 답답하시기도 하고, 왜 이럴까? 응? 왜 자꾸 딴 데, 응? 다 나가지도 않고 잘, 그쵸? 그거는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데 가장 먼저가 처음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를 먼저 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내가 설명을 하면 상하 좌우라든가 아니면 시계 방향으로 가라고 하든가 아니면 이게 움직이는 그 길이를 조금 정해놓고 하셨다면 조금 더 빠르게 설명을 하고 듣는 사람도 빨리 듣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눈을 감고 안대로 가셨던 분들, 그리려고 노력하셨던 분 심정을 좀 생각해 보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내가 그리기 전에 딱 보고 들어왔어요. 원이라는 걸, 그쵸? 이게 원을 그려야 된다는 걸 보고 들어왔는데 자꾸 설명하는데 이게 원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뭘까요? 믿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정말 원으로 가는지, 그러니까 자꾸 나가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맞나? 그러니까 자꾸 진도는 안 나가고. 근데 또 설명할 때도 또, 막 급하게 막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뭐가 올라왔을까요? 왜 이래? 자꾸 왜 이래? 그쵸? 그러니까 이 실습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의사소통에서 가장 두 가지 원칙.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 신뢰하는 거고, 우리가 규칙이에요. 우리가 아무 때나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의사소통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할 건지를 미리 정해놓으면 그게 잘 되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2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실습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잘 기억하시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보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궁금해서 대기실 모습을 찍을 수 있다고 사전에 살짝 말씀드렸는데요. 대기실에서 어떤 모습이셨는지 잠시 볼까요? 아빠, 我想看照片。我想看. 이거 말하는 건가? 快点儿，你想看什么？我刚刚拍的。 아, 방금 찍어둔 거 보여주려고. 사진. 사진. 잠깐만. 남편분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서툰 언어로 인해서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네, 평소에도 이런 모습이 좀 많이 있었나요?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내랑은 그나마 언어가 서로 안 통해도 서로 노력은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이랑은 언어가 안 통하니까 좀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럴 때가 종종 있으시죠? 순간 당황스러우실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특히 사람들 많은 데서 서로 언어가 소통 안 되고 이럴 때는 좀 많이 당황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의사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듣는 것이거든요. 경청은 아이의 말을 진지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내가 자녀의 말을 잘 듣고 있다고 이렇게 끄덕끄덕 이렇게 알 수 있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경청하는데도 방법이 있습니다. 모르셨죠? 첫째, 자녀의 눈을 보고 이야기해 주세요. 다른 데 보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눈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집중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가 하는 이야기에 부모님들은 변명거리를 생각하느라고 아이의 이야기를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시면 아이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 귀를 열고 이야기하세요. 자녀가 이야기할 때 우리 부모가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세요. 부모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는 자녀의 나이를 다 거쳐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그 나이 때 하는 이야기를 나 때하고는 좀 다르다 생각하고 아이가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그냥 아이가 하는 말을 그냥 믿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임금님한테 이야기하듯이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 존중한다는 마음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존중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려고 하면 아이를 먼저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중도 입국 입양 자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야 하거든요. 우리가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대충 듣지 말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로가 언어와 문화가 이렇게 다르다고 해서 그냥 우리 아이가 한국어가 다 익힐 때까지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한국인, 우리 양부모님도 우리 그 모국어를 조금 배울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바로 존중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런 존중하는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자녀가 이 한국어가 조금 서툴고 모국어가 더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깊은 대화나 꼭 내가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는 모국어를 사용하는 게 좋은데 그럴 때는 또 모국어가 익숙한 아내한테 좀 살짝 부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노력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한국인 양부모님께서 우리가 그 모국어를 배우려고 단어 몇 개라도 조금 배우셔서 이야기를 하시면 아이가 거기에 또 부모님의 마음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그러면 우리 이렇게 경청하는 방법 잘 배우셨죠? 네. 정말 좋아요. 윤아야, 과자 줄까? 후드가 나와 있다. 배고파? 이번에는 A가족의 모습을 함께 보았는데요. 영상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좀 답답하긴 했지만 좀 공감이 많이 되는 얘기네요. 예, 뭐 저도 곧 겪을 일이라서 남일 같지가 않네요. 서로 다른 국적의 가족이 만나서 완벽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은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직접 영상을 보시니까 어떠세요? 평소 우리 가족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이런 소통 문제가 있으셨나요? 네. 입양한 우리 그 아들 한국 교육센터에 보내서 좀 한국어를 배우게 하니까 단어뿐이긴 한데 그래도 저하고 간단한 이런 대화 같은 거 많이 좋아졌어요. 내년에는 학교를 좀 보내려고 하는데 글쎄요. 아이가 잘 적응할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교육적인 부분 아이에게 어떻게 좀 설명을 해줄지 좀 그것 걱정되고요. 중도 입국 입양 자녀가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입양을 결정하기 전부터 자녀와 함께 충분히 상의해야 하고요. 입양 후에도 친해지려는 노력이 꾸준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 자녀 간의 소통입니다. 자녀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평소 아이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공감해 주시나요? 네, 저희 아이가 기쁠 때, 즐거워할 때는 오히려 좀 리액션 좀 더 크게 해준다거나 같이 이렇게 즐거워해 줍니다. 자녀의 감정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쵸? 네. 근데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아이가 기쁘고 행복하고 막 신나할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공감을 잘 해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아이가 우울하고 힘들고 짜증내고 이렇게 화가 올라오고
이런 감정,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공감하기는 그리 쉽지가 않아요. 혹시 이제 어른들도 많이 그런데요. 우리 남편분,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네. 만약에 바깥에서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왔는데, 들어가실 때 좀 이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와가지고,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하면 얘기하고 싶으세요? 좀 안 하고 싶어요. 근데 그쵸. 예, 표정에는 티가 많이 나는 편이라서 그죠, 그죠. 예. 왜 안 하고 싶으실까요? 굳이 밖에서 힘든 거를 이렇게 집안까지 와갖고 또 이렇게 설명을 또 해야 되고 그런 게 조금 있어서. 네,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런 부정적인 감정으로 만약에 학교에서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사이에서 어떤 좀 짜증나는 일이 있거나 화나는 일이 있어서 인상을 찡그리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 모습을 보면 보통 엄마, 아빠가 막 쫓아가죠. 쫓아가서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어?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일 경우에는 조금 기다려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도 편안한 집에 들어와서 그 감정을 조금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좀 소화할 수 있게 시간을 좀 주시고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자기 방에 들어갔더라도 한 5분 안 걸려요. 왜? 거실에 냉장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냉장고에서 뭘 꺼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나왔는데 궁금하잖아요. 또 그쵸? 그러면 누구야? 지금 어때? 힘든 일 있어? 그러면 엄마가 도와줄 일은 없고 아빠가 도와줄 일은 없고 이렇게 물어만 봐주셔도 아이들이 그 감정에 대해서 조금 소화가 되고 나면 천천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공감이라는 말은 그냥 아이가 우울해하니까 나도 같이 우울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아이가 그렇게 우울해하는 이유까지도 알아주시는 게 바로 공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의 마음을 잘 공감해 주시는 게 정말 좋고 더 그거 한 거는 우리 부정적인 감정일 때는 기다려주고 아이가 그 부정적인 감정을 그래도 분명한 건 부모님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뭐 해주셔야 된다고요? 시간을 두고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네. 밥 먹을 때 밥 먹어야지. 밥 먹고 장난 나중에 쳐. 아빠가 하지 말라고 했지. 밥 먹어야지 밥. 이거 하지 말라고. 现在听爸爸话，好好吃饭，别在这敲，好不好？我上次不想吃也得好好的呀，这样一直敲，爸爸又生气了。 시연아! 이번에는 이쪽 가족의 관찰 카메라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아빠의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영상을 보니 식사 예절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식사 예절이 원래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 아이가 일반적인 한국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관심이 집중되고 시선이 집중될 것 같아서 예의를 좀 더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내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반대예요. 저는 뭐 사람들의 그런 시선에 그렇게 신경 안 써요. 근데 남편이 우리 딸을 혼낼 때 좀
문제 상황이나 해결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남편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더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문화 차이나 두 분의 성장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교육하는 거나 훈육하는 과정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적은 달라도 육아 원칙은 같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하루하루 성장하는, 배워가는 중이잖아요. 아이가 이렇게 식사하는 그 도중에 장난치는 모습을 봤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상황에서 잘못한 그 부분만 딱 지적을 하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내 감정, 부모의 감정을 넣어서 만약에 과하게 아이를 훈육하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는 그 감정에 따라서 아이는 억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럴 때, 너 이렇게 장난치지 마, 돌아다니지 마, 이렇게 소리치면서 훈육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어떨까요? 너 이렇게 장난치다가 넘어져서 아니면 식탁을 탁 쳐서 뜨거운 국이 쏟아져서 너가 다치면 어떡해. 그래서 아빠는 좀 걱정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는 부모님이 나를 걱정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이것이 막 혼내고 야단치는 걸로 느껴지지 않지 않을까요? 네, 앞으로 좀 노력을 해보도록 네. 할게요. 예. 여러분들 혹시 훈육하시면서 고민되시는 거 없으신가요? 네네네. 말씀해 보세요. 네네네네.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언어가 통하는 제가 그 훈육을 담당하지 않을까요? 베트남에서 딸과 함께 있었을 때 훈육 후에는 이렇게 화를 내 필요는 없었는데 내가 말 실수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종종 들었습니다. 부모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행동들 때문에 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실수로 컵을 탁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그 컵을 좀 조심히 들고 가면 되지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가 대부분 이게 깨트려졌으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바보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이의 잘못을 훈육한 게 아니고 아이의 인격을 무시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대부분 너 미쳤니? 너 바보니? 이런 이야기는 아이의 인격 자체를 무시하는 이야기라서 그럴 경우에는 아이한테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는 일단은 이성적으로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내 감정을 실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우리 부모님도 멈춤이 필요해요. 어떤 때가 가장 문제가 되냐면요. 부모님이 일치하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행동을 했는데 어떤 날은 부모님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럴 땐 그냥 넘어가요. 그러다가 부모님이 화가 났을 때 어떡하세요? 갑자기 그 행동이 너무 커져 보여갖고 막 혼을 내시잖아요. 그럼 아이는 같은 행동을 했는데 어쩔 때는 혼을 나고 어쩔 때는 그냥 넘어가고 이럴 때 아이들이 가장 혼란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일관성 있게 그리고 어떤 행동에는 항상 같은 훈육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실 때는 일관성, 일치성 이 두 단어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훈육할 때 내가 이 잘못에 정말 적절한 이 훈육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좀 과했다 생각하시면 그 즉시 아이가 그 기억을 오래 간직하지 않도록 즉시 부모님들이 사과를 해주셔야 돼요. 부모님이 사과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 자존심 때문에 사과 안 하시는 분들 꽤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부모님들도 즉시 잘못하신 거는 사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녀들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도 입국 입양 자녀를 위한 바람직한 훈육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입양 자녀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의 언어로 훈육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양부모님이 하시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아내의 도움을 좀 받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도움으로 우리 자녀에게 꼭 전달할 수 있는 만큼의 훈육 내용을 잘 전달해 주시면 우리 아이가 아빠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잘못에 대한 걸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두 번째는 칭찬이나 훈육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칭찬이나 훈육을 할 때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세요.
엄마 나 이거 잘했어? 그러면 정확하게 오 이렇게 너무 그림을 너무 잘 그렸다. 너무 잘했어. 이렇게 정확하게 그 아이가 한 행동에 대해서 훈육도 하시고 칭찬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가 큰 잘못을 했을 때 한 대 정도는 때릴 수 있다 하시는 분. 오, 네. 우리 아버님 왜 때리시는 거예요? 지금 손 살짝 드셨는데 때리는 이유가 안 되겠지만 네네네. 글쎄요. 뭐 잘못한 거 그거는 좀 그 때리는 걸 감정을 실어 때리는 것보다 이렇게 뭐 감정 없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이렇게 한다면 아이도 그걸 또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잘못한 걸 이렇게 좀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의 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한 대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우리가 때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뭐예요? 잘못한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신 거죠. 근데 아이는요. 한 대 딱 맞는 순간 잘못한 거는 다 잊어버려요. 그럼 뭐만 기억할까요? 맞은 거. 네, 맞은 것만 기억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엄마가 아이가 이쪽 위험한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내려와! 그리고 가서 딱 아이를 데리고 내려와서 한 대를 탁 때렸어요, 등을. 그리고 난 다음에 저녁에 아빠가 왔어요. 아빠한테 아이가 엄마가 제가 위험한 곳에 올라갔더니 엄마가 놀라가지고 나를 내려와서 한 대 때렸어요. 이렇게 설명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설명할 것 같으세요? 엄마가 맞았다고. 그쵸? 바로. 네. 나는 엄마가 나 때렸어, 아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때리는 건데 이 때리는 그거는 이 폭력은 절대 효과가 없어요. 단지 뭐만 아이한테 나쁜 감정만 부정적인 감정만 가지게 하는 게 되거든요. 그 훈육은 딱 아이가 정자세로 장난스럽게 하지 마시고요. 딱 앉혀놓고 눈을 보고 아이의 잘못한 점을 차근차근히 높은 곳에 올라가면 위험해. 엄마가 많이 힘들어. 그러니까 높은 곳은 올라가지 마. 근데 아이가 또 잊어버리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한 번 더. 그래서 아이가 이해하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게 훈육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겁니다.很紧张也很害怕，因为有你，爸爸妈妈觉得很幸福。あなたが世界で一番だよ。日本語を喋る人がいなくて寂しいの。学校なんか行きたくないもん。ママに話してみたけど、ママも手伝ってくれる先生がいたらいいなって言ってました。由于语言不通，所以很累，没法交流，不敢和人说话，也害怕和人说话。韩国学校和中国学校很不一样，吓了一跳。よくわからないけど、日本語が喋れる人がいたらいいなって。如果能沟通的话，应该会好很多。 우리 훈육도 중요하지만 자녀를 양육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칭찬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칭찬하는지 이번에는 칭찬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이 나무가 있을 거예요. 그쵸? 보이시나요? 예, 여기에 우리 칭찬 5개씩 부모님이 한번 적어보세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까요? 그렇진 않겠죠? 네, 얼른 적어보세요. 여기 안에 적어도 되나? 칭찬요. 네, 맨날 해요. 숙제. 숙제. 네, 해요. 뭔가 5개. 듣고 싶은 거 덕분에 너무 행복했다. 칭찬나무 잘 채우셨나요? 네. 예, 시간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닌가요? 네. 어렵진 않으셨죠? 네. 예. 그럼 이번에는 우리 서로 한번 칭찬 한번
해볼까요? 아, 저희 네, 아내한테요? 네, 이쪽 가족부터. 네. 쑥스럽네요. 힘들고 뭐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늘 밝게 잘 받아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여보는 항상 집안일 잘 도와주고 나를 위해서 중국 요리도 배우는 모습 너무 좋아요. 요리도 해주세요? 이야, 대단하시네요. 네. 우리 그 위에, 네, 가족도 한번 해볼까요? 예. 이거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일단 제가 일이 좀 힘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때마다 사실 집에서 짜증을 좀 많이 냈었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좀 기다려주고 그랬던 모습 때문에 조금 빨리 풀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솔직히 많이 고맙습니다. 네. 제가 항상 하고 싶은 말은 내 딸의 아빠가 되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네요. 네, 우리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네. 평일에는 일이 바빠서 피곤할 텐데 주말마다 애랑 같이 놀아줘요. 많이. 네. 어우, 고맙게 다정한 생각해요. 아버님이시네요. 우리 아내는 이해심 많고 정말 배려심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네. 와, 너무 행복해 보이십니다. 네. 여행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何歳って指でしてみ何歳青歳이름이 뭐야?名前何って유예요. 일본어 잘하구나. 아직 잘 모르거든요. 네. 제 아들이 한국에 온 지 이제 6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래도 좀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주로 집에만 있거든요. 그래도 뭔가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내분께서는 자녀가 한국 생활에 빨리 적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려면 자녀가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한국인 양부모가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에는 중도 입국 청소년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문화 예비학교도 있고요. 지역사회 내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자녀를 집에 혼자 두지 마시고요. 이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이들이 또래 친구를 만나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중도 입국 입양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두 분의 관계입니다.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본인이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매일 다투시고 소리치시고 이러시면 아이는 너무 불안합니다. 왜 불안할까요? 부모님이 혹시 헤어지는 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면 아이들은 디디고 있는 땅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들의 관계가 좋으셔야 되고요. 근데 부부가 어떻게 안 싸워요? 그렇죠? 네, 싸우실 때는 자녀가 보는 곳이 아니라 동네 놀이터를 나가세요. 거기서 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한국인 양부모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입양 자녀를 일가 친척들한테 소개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상담한 사례를 보면 어떤 아이가 추석 때
그 일가 친척을 다 만나는 곳에 갔는데 부모님이 소개를 안 해주신 거예요. 한 곳에 앉아 있었더니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물어본 거예요. 너 누구니? 너 누구니?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한국인 양부모님께서 우리 아내하고 같이 입양한 자녀를 당당하게 이 아이가 누구인지 정확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건가요? 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을 좀 기다려주세요. 여유 있게 기다려주세요. 우리 본국에서 공부를 잘했는데 한국에 왔더니 성적이 떨어진다고 너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한국 생활에 다 적응하고 스스로 공부를 잘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행동이 서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꾸 지적하고 야단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잘 아이가 행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생각을 하고 감정을 크게 느끼고 때론 중요한 결정을 잘 할 수 있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아이보다 자신이 더 경험이 많고 배운 것이 많아서 아이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 아이를 위한다고 하면서 아이의 마음을 부모의 결정으로 쉽게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많이 하는 말이 있죠? 다 너를 위한 거야. 하지만 알고 보면 부모를 위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존중이란 아이의 의사표현이나 감정을 부모가 판단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아이의 삶에서 진짜 주인은 부모님이 아닌 아이들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아이를 믿어주세요.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아이나 어른이나 감정의 주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지금까지 중랑구 가족센터 센터장 김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학교 보내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 생활 진학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정규학교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 학교를 다녔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중학교까지는 연령을 고려한 학년 배치를 받을 수 있으며 매년 10월에서 12월 입학 준비를 시작해 3월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예비학교는 한국어 실력, 한국 문화 적응 등의 어려움으로 정규학교에 바로 입학하지 못하는 경우 진학하게 되며 수시 입학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의 능력에 따라 교육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안학교의 경우 학교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교육함으로 자신의 목적에 따라 학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년 9월에서 10월에 공고가 나며 12월에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기숙형 대안학교로는 제천 한국폴리텍 다솜학교 등이 있습니다. 국적과 상관없이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다가 한국에 입국한 경우에 편입학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편입학 상담은 거주지 인근 학교 교감 또는 교무부장 선생님 혹은 교육청, 교육지원청, 입학 업무 담당자 혹은 다문화교육 담당자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취약 편입학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협약 가입국가에서 발행한 공문서에 대해 협약 가입국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으면 대한민국 내에서도 대한민국의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아포스티유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어서 아동 교육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헌법과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의무 교육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입학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혹 학부모의 신분 노출이 걱정되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통해 불법 체류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편입학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학교로 편입학을 원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는 먼저 해당 학교나 시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을 찾아가서 입학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보통 교감 또는 교무부장 선생님이 입학 상담을 담당하고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입학 업무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자들이 자리에 없거나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냥 찾아가지 마시고 전화로 먼저 약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입학을 위해서는 위에 표에 제시되어 있는 서류들이 필요하니 상담을 할 때 챙겨가시면 상담이 더욱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교육적 필요에 따라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학생 학력심의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령기 아동으로 중고등학교에 편입하고자 하는 학생 중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 학생은 시도교육청에 학력 인정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문화 학생의 학력은 학력 인정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기초로 우리나라의 학령, 출신국 또는 제3국에서의 수학 기간, 현재의 학력 수준, 본인 및 보호자의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그리고 학력심의위원회에서 학력 인정 심의 대상자의 교과 이수 능력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두 면접 및 학력 인정을 위한 서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 학력 인정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인 학생이 시도교육청의 우편 또는 방문으로 학력 인정서를 제출하고 시도교육청에서는 서류를 접수하고 학력심의위원회를 수집합니다. 그런 후 소집된 학력심의위원회에서는 서류를 심의하는 데 필요시 면접 인터뷰 또는 학력 인정 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시도교육청에서는 심의 결과를 통보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심의를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있는데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심의를 위해서는 학력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학력 인정 신청서 한 부, 여권 사본 한 부 또는 출생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 한 부, 국내 거주 사실 증명 한 부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한 부, 학력 증빙 서류를 제출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력 증빙 관련 서류 한 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수적으로 영어 외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원본과 한국어 번역본을 공증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기관 안내입니다. 다문화 유치원은 다문화 유아를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과 모든 유아의 다문화 인식 제고를 위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사후 언어평가, 통합 언어교육, 개별 언어교육을 지원하고 유아 및 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문화 감수성 증진 및 상호 이해 촉진을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문화 유치원은 전국 116개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해당 시도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존재합니다. 중도 입국한 국제결혼 가정자녀 학생이나 외국인 학생의 경우 부족한 한국어 실력 등의 이유로 바로 일반 학교로 진학하여 학교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집중 교육하는 기관이 바로 다문화 예비학교입니다. 다문화 예비학교는 전국 165개 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더 자세한 현황은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혹 일반 학교 중 다문화 학생이 다수 재학하고 있는 학교는 다문화 중점학교로 지정되기도 합니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 제고 등 다문화 친화적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고 문화 간 이해 및 소통, 세계 시민교육, 문화 다양성, 반편견, 반차별 교육 등의 다문화 인식 제고 프로그램이 제공하고 이중 언어 교육,
상담, 학습 지원 등 다문화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거주지 근처에 다문화 중점학교가 있을 경우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거주지 외의 중점학교로도 전 입학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학교장의 허가가 필요한데요. 자세한 현황은 해당 시도 교육청에 문의하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동학교 진학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입니다. 의무교육 기간 동안은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초등학교,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입학 상담은 전화보다 직접 학교로 찾아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거주지 가까운 곳에 학교를 알아본 뒤 전화로 약속을 잡고 학교로 찾아가 상담을 받습니다. 학교를 방문할 때 입학 서류를 챙겨가면 상담받을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중학교 입학을 거부당했다는 사연도 있었습니다. 지원청 입학 담당자나 시도교육청의 다문화 전담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끔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편입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한국인이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 입양 자녀의 일반 학교 편입학을 돕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다문화 학생 학력심의위원회를 통해 연령을 고려한 학년 배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고등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학교장 재량에 따라 입학이 결정됩니다. 원하는 학교에서 입학을 거절당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른 학교에 입학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고등학교 입학은 입학 당사자와 부모님의 의지가 중요하며 3년 동안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센터를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다문화 교육지원센터로 다플러스 온센터가 있는데요. 다플러스 온센터는 서울 시내 초, 중, 고등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중도 입국 혹은 외국인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이 학교 입학, 취학, 전편입 지원을 위한 원스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0년 9월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중도 입국 다문화 학생 중에서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공교육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빛 마중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플러스 온센터는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사이트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크롬으로 사이트를 접속하면 다국어로 번역이 가능해 다문화 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상 플랫폼에 간단한 태그를 검색해서 알아볼 수도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에서는 다문화 민법 입양 자녀의 조기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 시 입국 초기 사회 적응, 진로 정보 등을 제공하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자녀를 위한 무지개 청소년 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레인보우 스쿨에서는 한국어 및 특기적성 교육, 사회문화, 심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일제 시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지개를 잡아라 프로그램에서는 진로 지원이 필요한 중도 입국 청소년을 위한 진로 탐색 및 설계, 진로 캠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일을 잡아라 프로그램에서는 자격증 취득 과정을 운영하며 직업 한국어와 이력서 작성법 등 취업 관련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는 대표적으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와 다누리 배움터가 있습니다. 앞서 안내드린 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센터들이 있고 특히 서울 경기 지역에는 입양 자녀를 위한 전문기관이 다른 기관에 비해 많은 편이므로 전문기관에 접촉하여 도움을 받도록 연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된 자녀라면
내국인 청소년을 위한 복지, 상담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고 입양 자녀 외에도 다문화 가정 내에서 다양한 복지 및 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시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 서비스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 서비스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온라인 양육상담을 통해 부모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문제행동, 영유아 발달, 양육 방법과 관련한 전문 상담위원을 위촉하여 상담 내용을 중심으로 보다 전문적인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에 상담을 요청하시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 접수 및 전문 상담이 진행됩니다.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온라인 양육상담은 최소 2일에서 최대 5일 소요되며 상담을 의뢰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답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대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0세 이상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만 13세 이상의 초등학교 재학 아동, 연령도래 종결심사의 위기 개입, 집중사례관리 아동 중 지속사례관리 필요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보호 대상 아동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해당 지역 내 적절한 전달 체계가 없는 경우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사례관리 대상 아동 중 시설 입소, 가정 위탁 등 보호 조치된 아동은 사례관리를 종결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림스타트에서는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행동의 아동 발달 영역별 서비스 및 부모 가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방법은 거주지의 시, 군, 구청 또는 드림스타트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신청 가능하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지역 아동센터입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는 아동복지법 제52조 제8항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으로 지원하며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더 많은 서비스들의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청소년을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상담, 긴급구조 자화 지원, 교육 연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안전망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 상담, 심리 검사, 사이버 상담, 전화 상담, 집단 상담 프로그램, 또래 상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관은 꿈드림입니다.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9세에서 24세, 학교 밖 청소년, 초중학교 3개월 이상 결석, 취약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재적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미진학 청소년,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포함한 학업 중단 숙려 대상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상담 지원, 교육 지원 및 학업 복귀 지원,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 자립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화면을 참고하세요. 이번 순서는 가족복지 서비스입니다.
가족센터는 다양한 가족 지원 정책을 제안 및 실행하는 기관입니다. 가족센터에서는 다양한 가족 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가족 돌봄 나눔 사업, 생애 주기별 가족 교육 사업, 가족 상담 사업, 가족 친화 문화 조성 사업, 정보 제공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족센터의 사업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이 기관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모든 지역사회 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보호 서비스, 재가 복지 서비스, 자립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가족 기능 강화 및 주민 상호 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더 많은 기관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알아보세요. 뿐만 아니라 검색 서비스인 복지로에 접속하시면 내게 딱 맞는 복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 있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직접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복지시설 찾아보기를 통해 복지시설의 위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